네, 안녕하십니까. 이효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서울 신촌과 천안에서 젊은이들의 거리에서 미디어워치 호해판을 배보하고 열정적으로 배보해 주시는 우리 애국 동지이신 정조희 동지님을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조희입니다. 예. 네. 저희 정조희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미디어워치 호해판이 있어요. 그 호해판을 처음에 당에서 나눠줄 때는 각 서명대, 전국에 있는 서명대에서 나눠줬었는데, 지금은 뭐 전국의 당과 이렇게 거리를 두게 되면서 전국에 있는 서명대가 나눠주는 것보다 더 일당백으로 배부를 해주시고 계신 우리 동지님이십니다. 예, 네. 그래서 아무튼 예. 고생하고 계십니다. 아니요, 예. 별 말씀을. 예.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미디어워치 호해판을 배부하시게 됐는지요? 예. 처음에 네. 서명대에서 같이 이제 대한애국당 서명대죠. 거기서 같이 이렇게 네. 도와드리면서 하다가 어떤 대한애국당과 변 대표님의 어떤 갈등이 있었어요. 있었죠. 예. 예. 그 갈등이 있으면서부터 네. 서명대에서도 작은 갈등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예. 그러니까 대한애국당을 지지하는 그분들하고 또 변 대표님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젊은 어떤 개혁 네. 이쪽을 이제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 작은 갈등이 있으면서부터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기존의 이제 서명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고비용 저효율의 어떤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죠. 예, 예. 여러 서명대를 하나 차리면 사람도 많이 필요했죠. 네. 보통 뭐 서명대 운영하면 한 서명대당 몇 명 정도가 그 서명대 따라 다른데요. 뭐 예. 많은 데는 뭐 한 30분. 그다음에 예, 적은 거의 데는 작은 집회 수준이죠. 예. 적은 데는 뭐 한 5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디 서명대에서 참여를 하신 거예요? 특별한 어떤 서명대를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충남 도당 서명대, 그러니까 충남 도당에서 하는 서명대도 뭐 한 2군데가 있었는데 예. 따로따로 저는 계속 이제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예. 옮겨 다니면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충남 도당, 그 다음에 뭐 안성, 네. 수원, 그 다음에 강남, 예. 또 마포, 신촌, 강북 이렇게 예. 옮겨 다니면서 옮겨 다니면서 예. 그러면은 그쪽 얘기보다는 사실은 네.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천만인 서명운동 본부 아닙니까? 네. 그 운동에 참여하게 되신 그 계기와 그때에 참여하실 때에 마음 먹으셨던 게 뭔지 좀 계기를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제가 대통령에 대한 생각부터. 예. 탄핵이 이제 되려고 하기 이제 시작할 때가 10월 말경이었죠. 10월 말에 문재인 씨의 대북 송민순 회고록 논란이 벌어지고 빙하는 움직인다. 네, 그렇죠. 그게 갑자기 뒤덮이면서 최순실 논란으로 바뀌었죠. 그때부터 탄핵 정국이 시작됐죠.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전국이 흘러가는지 사실은 알지를 못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한 11월 말경에 이제 변 대표님께서 이제 태블릿 PC를 이거 밝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렇죠. 그때 이제 처음으로 변 대표님도 알았고, 그 전에는 사실 뭐 사망 유의나 그렇죠. 뭐 진중권 관계라든지 그런 건 전혀 저는 젊은 층이 아니면 잘 몰랐죠. 네. 그때 태블릿 PC에 대해서 처음 이게 좀 이상하다, 탄핵을 중단해라 라고 처음 딱 외치셨을 때 살짝 좀 이런 뭐랄까요, 약간 소름이 돋는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아. 예. 근데 이제 근데 예. 만약에 태블릿 PC가 조작된 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아니다라고 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게 아니고 네네네. 어떤 경우든 이게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것은 이거는 밝혀야 된다는 좀 네. 그럼 그때부터 관련된 뉴스를 좀 많이 능동적으로 찾아보신 건가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이제 동영상도 찾아보고 네, 이제 네. 그 전에는 수동적인 그렇죠. 사람에서 이제 능동적인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12월 말경에 예. 정광용 씨가 이제 탕기국을 만들면서 예. 그때 이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때 이제 네. 이제 애국 세력 네. 이제 구심점이 생긴 거죠. 예. 폭발적으로 예. 이런 힘이 모이고. 네. 예. 그 기금 마련을 위한 이제 그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하는데 그때 이제 모금함 자원봉사를 네. 하면서부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참여를 시작했었습니다. 아. 네.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그렇죠. 이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 중간 얘기는 사실 네, 빼자고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다 아는 네. 얘기고 하니까 뭐 어쨌든 계속 태블릿 PC로 인해서 어떤 그 박근혜 대통령의 뭐 열렬한 지지자는 아니었지만 태블릿 PC가 그 대한민국의 절차적으로 좀 위반돼 있다, 좀 잘못됐다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고 지금도 이제 변 대표님의 이런 운동을 그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요즘에는 어떻게 활동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이제 두 가지를 하는 거죠. 네. 하나는 이제 미디어워치 호혜판을 네. 이제 젊은 층들에게 이제 배부하는 쪽으로 그 포커스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서명대에서 드릴 때는 연세 많은 어른들 위주로, 그렇죠. 재래시장 위주로 가서 연세 맞습니다. 많은 분들을 드렸는데, 네. 이게 어떤 동력이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없었을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방향을 바꿔버린 거죠. 발상의 전환이 있어요. 예.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런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지층을 공략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예. 이런 목소리를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를 공략을 해야겠다. 예. 그 어려움이 많으셨겠는데요?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죠. 처음에 신촌에 가신 날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뭐 에피소드는 그런 거죠. 이제 미디어워치를 갖고 이제 젊은 대학생들을 이렇게 찾아갔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재미있었습니다. 뭐 안 봐도 저는 뭐 보이지만 어쨌든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 좀 반항하는 친구들 없었나요? 예, 많았죠. 그래서 아마 이대생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굉장히 흥분을 해가지고 저보고 막 따지는 거예요. 이런 불법 찌라시를 길거리에서 나눠주게 되면은 아저씨 고소당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불법 유인물이냐? 이거는 다 허락을 받고 하는 거고 세금도 내고 그렇죠. 하는 이게 그 신문인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대생이 하는 이야기가 이 손석희 같이 이렇게 훌륭한 언론인을 이렇게 모함을 하면은 그 이제 법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은 제가 잡혀간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거리에서 이제 언쟁이 붙어가지고 그럼 고소를 해라, 경찰에 알려라.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굉장히 흥분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농담으로 듣지 말라고 하면서 경찰을 찾아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여학생의 분위기로 봐서는 아마 경찰에 신고를 했을 겁니다. 그게 첫날 있었던. 예, 첫날 있었죠. 그리고 들어보면은 그 친구 하는 말을 들어보면 순진한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악의를 가진 겁니까? 아니요, 그 여학생은 아마 그 자기의 가치 판단으로 볼 때 굉장히 그 어떤 애국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그 습득하고 있는 정보 안에서는
내가 정말 바른 소리를 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그 정도 흥분, 자기 어떤 믿음이나 신념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그 정도까지는 과감하게 못할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정보가 들어간 거예요. 제가 느꼈을 땐 그럽니다. 저희가 큰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뉴스를 능동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는 사람은 양쪽의 목소리를 다 좀 고르게 습득하는 편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냥 수동적으로 TV 리모컨을 눌러서 나오는 뉴스를 그냥 듣는 사람이나 네이버 포털에 일면에 그냥 뜬 거 그냥 클릭해서 보는 사람들은 그런 편향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닌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그 편향된 정보라도 제대로 습득을 하면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젊었을 때는 좌파였습니다. 학생 운동을 하는 그 당시 이제 스스로 민주투사라고 자처하던 그런 운동권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제가 하고 있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영국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20대에 좌파가 아니면은 허트가 없고 40대에도 좌파하면은 헤드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처럼 젊었을 때는 그게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바른 정보가 들어갔을 때 흥분을 하느냐, 잘못된 정보가 들어갔을 때 흥분을 하느냐, 그 차이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 촛불을 들었던 이 젊은 세대들은 태블릿 PC에 의한 왜곡된 정보가 들어갔는데 그걸 보고 흥분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태블릿 PC에 팩트가 있고 진실이 있고 그 바른 가치의 정보가 들어갔을 때 이때는 그 잘못된 걸 보고 다시 흥분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성숙되는 과정인가요? 그렇죠. 생각이 성숙되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제가 보니까 11월 19일부터 아마 했더라고요. 11월 19일부터. 시작을 하신 게 신촌에서?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이제 지났는데요. 그동안에 거의 매주 매일? 거의 매일 했고요. 이제 매일. 한 12월 말경에 이제 천안하고 이제 양쪽으로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천안을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리면은, 천안은 우리나라에 있는 도시 중에 대학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도시입니다. 정말 젊은 도시죠, 거기는. 어떤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아 1위랍니다. 밀집도가. 대학생 밀집도가. 그 정도 될 겁니다. 대학이 한 6, 7개 될 거예요. 아니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15개. 그 정도가 됩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러면 그러니까 천안, 아산, 뭐 성환 이렇게 해서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력 있는 대학들도 많고 조치원까지 합쳐서 그렇죠. 그러니까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의대가 있으니까요. 의대생들은 또 뭐 어느 대학이나 상관없이 다 우수한 인재들이니까요. 그럼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잘못된 생각, 편견을 갖고 있다가 그 진실을 알려줬을 때 약간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는 모습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변화를 제가 다 본 거죠. 그리고 그런 변화가 없었으면은 사실은 제가 거기서 미디어워치 드린다고 하루에 한 5시간 서 있으면은 그거 벌 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돈 주고 시켜도 그렇죠. 하기 힘들죠. 이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잡이 써가면서 그것도 어떤 때는 배고프고 어떤 때는 춥고 하는 외롭고 하는 걸 다 참아내면서 서 있는 동안은 그런 어떤 젊은이들의 변화가 저한테 다가오지 않으면은 제가 벌서는 거죠. 그게 현장에서 배부하는 사람한테 느껴질 정도로 변화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 젊은이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어떤 식으로 처음에 인식을 했는가 하면은 보수 꼴통
박사모의 그 끈아플 정도로 이제 젊은이들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그렇죠. 낄낄거리면서 웃고 가고 세상에 할 짓이 없어서 저런 짓을 하냐. 들리게 수근거리고. 그렇죠. 보는 앞에서 그리고 뭐 신문을 찍고 발로 밟고 또 침을 뱉고 침을 뭐 저한테 뱉는 건 아닌데 바닥에 들으라고. 뱉고 그리고 뭐 수건수건하면서 자기들끼리 히덕거리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끊어서 죄송한데 이 부분에서 제가 손석희를 한번 언급하고 싶은 게 그 태극기를 들거나 태극기가 어디 부착돼 있는 사람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손석희거든요. 그렇죠. 태극기 집회 나오는 사람들이 노숙자들 뭐 돈 주고 나왔다고 그 보도한 거 그건 정말 역사에 저는 그 심판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아주 악의적인 보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손석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지능적이고 아주 잘한 거예요. 그렇죠.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는 당하는 입장이지만 손석희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절묘하게 영악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잡는 데는 손석희가 좀 떨어지죠. 감이 떨어지는데 그런 어떤 임기응변 대처 능력, 그 다음에 선전선동, 교원영색 뭐 이런 선전선동 하는 데는 아주 어떤 탁월한 인정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들 그러면 침 뱉고 막 발로 밟고 하던 친구들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미디어 워치 카페에 제가 검색어를 제 이름으로 치면은 11월 17일부터 어제까지 계속 글을 올렸으니까요. 매일 하루에 한 편씩 올렸으니까 그걸 보면은 19일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 젊은이들의 변화가 거의 뭐 적나라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신촌 폭격, 정조희의 그냥 제 이름만 검색하면 쭉 뜨니까요. 그렇죠. 아까 오다 보니까 뭐 한 160개가 벌써 있더라고요. 읽어보지 못한 독자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좀 기억나는 사례, 대표적인 사례를 좀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신문을 주니까 이제 거의 받지를 않았죠. 이제 호기심 있는 여학생들 몇 사람 이렇게 받아가다가 그게 이제 자꾸 부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수가 처음에는 이제 뭐 한 300부. 하루 종일 5시간 돌려도? 아니요, 처음에는 이제 뭐 한 2시간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이제 점검을 해봤죠. 과연 이 미디어 워치가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고 얼마나 받아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한 300부쯤 받아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400, 500부로 늘어나요. 눈에 띄겠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게 어느 순간이 되니까 7, 800부로 또 늘어나요. 그러다 요 최근에는 지금 1000부가 넘어가거든요. 하루에?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신촌도 신촌에 1150부, 천안에 1050부, 또 신촌에 1050부.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300부를 받아가던 데서 이제 1100부를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인가 마지막으로 천안에서 돌렸을 때는 1400부. 우리 한 박스가 1400부거든요. 그렇죠. 1400부 다 받아간 거예요. 요즘에 미디어치 호해판이 왜 이렇게 없나 했더니 목사님이 다 나눠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나눠드렸다기보다는 이걸 받아가신 분들이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박사모들 이거 장난치는 거다. 페이크 뉴스다. 그렇게 낄낄거리면서 갔는데 읽어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팩트를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석희가 하는 거는 전부 이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 워치를 집에 가서 읽어보는데 여기 이제 손석희의 조작이 국가수나 검찰, 그렇죠. 그다음에 뭐 동선 이동 태블릿 PC 경로 이동 파악
또 SK에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모든 그런 것들을 볼 때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없는 거예요. 반박할 수가 없죠, 진실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처음에 변희재 대표의 그 태블릿 PC의 조작 방송 그 11월 초에 들었었던 그 변화가 이 젊은이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받았다가 막 처음에는 휴지통에도 버리고 길바닥에도 버리고 찍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저는 굉장히 좀 불만이 많았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를 하자. 젊은이들을 이해를 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엔 받아서 찢다가 두 번째 받았을 때는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세 번째 받을 때는 일단 집에 뭐 요렇게 말아지고 꾸기고 가다가 한 5번째 다시 받을 때는 이제 집에 가서 정독을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고이 속어서 가방에 놓거나. 그리고 6번째 받을 때는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가 읽으려고 가져가는 게 아니고 친구 보여주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비웃고 가던 사람이 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서 있는데 오른쪽 왼쪽에 행인이 같이 오면은 제가 오른쪽 분한테 신문을 드리면 왼쪽에 못 받죠. 그렇죠. 그럼 이분이 가다가 기다리는 거예요. 받아가려고. 그 보통 전단지 돌리면은 나한테 안 주면은 좋다고 가잖아요. 나한테 안 줬다. 안 걸렸다고 가는데 이거는 저쪽 사람 주면 나도 받으려고 기다린다. 그럼 1400부 돌릴 때 보통 전단지 돌리는 분들 보면은 주변에 쓰레기로 쫙 생기잖아요. 1400부 돌린 날 어땠습니까, 거리가? 그러니까 처음 돌릴 때는 그게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쌓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1400부 돌린 날은 그러니까 저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 700부에서 1000부 돌릴 때는 길에 떨어진 게 많이 없어요. 근데 다시 이제 1400부로 가니까 이제 받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좀 버리기도 좀 하시고 근데 이제 1400부를 돌리는 날은 사실은 제 욕심이 좀 앞섰어요. 제가 기록을 세우려고 1400부를 찍기 위해서 좀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돌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받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부터 이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쓸모없는 가령 그런 거예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면 돼지가 그 가치 모르죠. 근데 개똥도요 약에 쓴다 그러죠. 나한테 필요할 때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태블릿 PC의 진실을 알고 싶을 때는 이거는 아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많은 뉴스 보도보다도 중요한 팩트를 가진 진실이기 때문에 이거 가방에 넣어가요. 가방에 넣어가고 그리고 짐을 양쪽에 이렇게 지고 가시다가도요. 그 이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은 이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벌려요. 그 끼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짐 2개 지고 있는데도 여기 끼워주는 거예요. 그럼 그 버스 정류장까지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와서 찾아와서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하시는 그런 분도 있었죠. 젊은 친구도? 그러니까 어느 날은 우리 저 신촌에 계시는 젊은 동지님하고 같이 있는데 어떤 여대생이 오더니 핫팩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걸 왜 주십니까 하니까 아이고 추우실 것 같아서 이러면서 주고 간 거예요. 그런 마음씨의 그 애국 여성이면은 미모도 있었겠습니다. 그렇죠. 그 뭐 한 대학교 한 1, 2학년쯤 돼 보이는 예쁜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활동을 그럼 언제까지 정확하게는 아니라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그럼 젊은이들과 마주쳐 보니까
우리 어른 세대가 젊은이들한테 좀 기대를 걸어도 되겠습니까?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 항상 그거였어요. 이게 진짜 애국심도 없고, 또 정교조의 좌파 교육을 받아서 젊은이들은 다 이제 빨갛게 물들었다. 요게 이제 제가 계속 작년 초부터 들어오던 말씀들이었어요. 근데 그렇죠. 현장에서 젊은이들을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좌파도 아니고요. 바빠요. 내일 기말고사 시험을 쳐야 되는데. 바쁘다. 그리고 미팅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가야 되고.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탄핵 정국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젊은이들에게 바른 정보만 심어주면은 얼마든지 훌륭한 젊은이들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저는 좀 더 젊은 층이 다가가기 쉬운 뉴스와 또 진실을 담은 뉴스를 좀 더 열심히 생산하고 그리고 또 일반 국민들이나 아니면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유튜버들 또 그런 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젊은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으로 젊은이들을 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을 드릴 때도 우리 다른 동지님들 보면은 항상 이렇게 멘트를 날리세요. 깨어납시다. 젊은이들이요, 깨어나라. 확 싫어하죠. 그리고 이 사기 탄핵의 진실을 알려야 됩니다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벌써 반감이 확 들죠. 젊은이들이. 저게 뭐지 하다가도 그 말씀 듣고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새겨들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입 싹 닫습니다. 그러면 소리 없이 나눠주시기만.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궁금해서 물어요. 이게 뭐죠?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선입견을 0%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집에 가서 읽어보고 스스로 판단해라. 아니면 버려도 좋다. 당신이 우파가 될 필요도 없고 당신이 미디어 워치에 후원할 필요도 없고 이 진실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좌파라도 좋은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좌와 우의 바른 판단을 하시고 막 우파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이면은 우리 쪽으로 오셔도 되고 그 판단은 모두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이 기분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지금 방송이 너무 길어질까봐 또 여기 살짝 변 대표님이 다음 방송 하시려고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 있으면은 나와서 언제든지 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